자, 법규 1번이네요. 교재를 잘 펴서, 교재도 좀, 뭐, 애석하거나 안타깝거나, 교재도 요약돼 있는 거야. 교재를 다시 또 요약하니까, 요약된 것만 받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교재도 모르는데. 그죠? 주요할 거 체크할 것만 좀 체크합시다. 1번입니다. 화재 경계지구가 있어요. 우리 소방 기본법 사항 중에 하나인데, 화재 경계지구가 있고, 시도지사가, 이렇게 한번 이해해 봅시다. 소방의 큰 가이드라인, 구찌, 방향, 결, 가지는 소방청장이 있죠. 청장이 있습니다. 청장의 각 시도에 소방본부가 있죠. 본부. 그 산하에 각 구 개념으로 많이 있어요. 소방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장, 본부장, 서장 이런 개념이 되죠. 청 기준으로 보니까. 이렇게 사람만 이름 넣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기본법상 법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면 이렇게 한번 이해시킬게요. 이런 이런 라인으로 형태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본부장, 서장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게 돼 있습니까? 지도 감독을 시도지사로 따르게 돼 있어요. 이해해 놓으세요. 그래서 한번 보는 거죠. 우리나라 이렇게 생겼으면, 그죠? 전체를 다 오를 때는 청장이 해요. 청장이. 각 관할. 지금은 이제 민선이 개념이지만, 이거 각 관내에서는 어떤 스타일인지 누가 제일 잘합니까? 시도지사가 제일 잘 알아요. 지금 현재 우리 법은, 이제 4월부터 해서 아예 이제 국가직으로 소방공무원이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 대한 권한으로 다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럼 이 시도지사는 어떠한 것을 특징으로 잘 알까? 이 각 시도에 뭐가 있는지 잘 아는 거야. 시장통 다 둘러보잖아요. 산업단지 다 악수 다 하고 막 투표 한 번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다 둘러보니까 야, 저 시장 진짜 취약하더라. 저 산업단지 진짜 위험하던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화재 경계지구라는 것을 지정해요. 경계지구. 그리고 또 뭐, 야, 이거 정말 소화 시스템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데, 이거 좀 심각한데, 비상소화장치라는 걸 달아요. 전 비상소화장치 매니아입니다. 지금 막, 뭐잖아요. 뭐, 뭡니까, 빈민가라면 좀 그렇지만, 약간 좀, 뭐, 건축물이 아예 없는 거 있죠. 낙후돼 있는 거. 그런데 비상소화장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상수도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잘 사는 데는 소화 시스템을 따로 건물마다 갖추면 돼. 그런데 이런 산 쪽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없단 말이에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상수도에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만 있으면 돼요. 왜? 배관 내 압력만 일정하게 유지되면 옆에 소화전 하나 심어놓고 호스릴 하나 갖다 놓으면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 걔가 얘예요. 얘가 시험에 지금 약간 특화돼서 안 나와서 지금 준비 중이죠. 다 넣으세요. 화재 경계지구는 어떻게 지정합니까? 시도지사가 봤을 때 상태가 이렇더라는 거 외우세요. 목조, 그죠? 예, 공장, 창고, 위험하죠. 그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그 외에 있는 거, 석유화학, 그죠? 산업단지,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공장지역. 뭐가 없으면 소방에 세 가지가 없는 거. 용수도 없고, 출동로도 없고, 뭐가 없는 시설도 없는 거. 되겠습니까? 이러한 형태. 이 같이 써도 되는데, 네. 이거 외우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정은 해. 자, 봅시다. 시도지사가 이걸 지정을 했어요. 야, 여기 위험해. 좀 가서 봐. 관리는 누가 하냐, 관리는. 관리는 시도지사가 이걸 할 줄 알아요, 소방을. 훈련할 때 이제 막 소화전 한번 쏴봤을 사람이.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야, 관리는 니네가 해. 관리는 본부장, 서장이 하게 돼 있어요. 이해하세요? 되겠습니까? 또 뭡니까? 첫 번째. 소방청에서도 보는 거예요. 청에서도, 야, 이 지역은 조금 특히나 위험한데, 야, 화재 경계지구 지정된 갖고 와봐. 이게 빠졌네. 빠졌으면, 야, 내가 그냥 지정해버릴래. 이거 안 돼요. 청장이 지정하는 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청장이, 저기요. 다 봤는데, 그거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줄래요? 요청할 수 있어요.
답지 잘 체크하세요. 요청 가능해요. 빠졌구나. 요청 가능해. 그 다음 지금 나와 있는 2번부터 해서 5번까지는 본부장 서장이 무슨 일 하는 거에 대해서 적혀져 있어요. 첫 번째 체크합시다. 특별조사 나가요. 연 1회. 되겠습니까? 특별조사 나가서 잘못됐으면 조치명령. 특별조사 나 못 받겠어요. 할 수 있죠. 시장 상인들 막 장사 안 돼 죽겠는데 뭐 자꾸 찾아오냐고 막 가음 지르고 말하면 100만 원의 벌금이에요. 과음 질렀네. 100만 원 벌금 이런 거지. 두 번째, 소방시설이 없으면 설치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요거 안 하면 200만 원 과태료예요. 200과 4번, 교육훈련을 다시 한번 모이세요. 공문을 보내죠. 가서. 자, 모여놓으세요. 그러면 시장 상인들이 이렇게 막 모입니다. 그죠? 아마 거기 있는 회장님도 오고, 총무님도 오고 말하고, 막 아줌마들 이렇게 우러와가지고 소화기 드는 것처럼 연습하고 뭐 하고, 연일에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10일 전에 해줘야 돼요. 10일 전에 안 하면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아무도 안 모여. 회장, 총무 두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사진도 남겨야 되거든요. 시장, 인터넷 검색하면 화재 경계지구 방문 이런 것들 많이 떠. 그 다음에 자료를 보관해야 되죠. 체크해 놓으세요. 얼마간 보관하는 거. 그렇게 가볍게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이고요. 밑에 있는 거 정리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전용구역. 획기적인 거죠. 전용구역. 소방 자동차를 주정차하고 소화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 원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체크합시다. 아파트 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입니다. 줄 쳐놓으세요. 이 내용에 지금 답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예외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미흡해요. 하나의 전용 구역으로 여러 동의 접근, 어떤 식으로? 좀 상세합니다.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편도 2차선을 끼고 있어야 돼요. 한 동짜리 내가 건물 아파트 짓는데요. 차량을 이렇게 주정차 구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전용 구역을 지으면 아파트 어떻게 지으라고 지금? 아파트를 뭐 디귿자로 짓나? 안 되잖아. 그럼 괜찮아. 어떻게 하면, 야, 니네 아파트 보니까 편도 2차로던데 왕복 4차로고 야, 이런 길이 있더라고, 니. 되겠습니까? 이 길이 소방차를 여기 접안하고 불을 끌 때도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아니, 소규모인데 그냥 안 되겠습니까? 안 되면 집을 짓지 마 개념이에요. 이해하세요? 100세대 이상 지으면서 네 단지 내에 소방차 하나 못 들어간다는 말이 돼? 이런 개념이지. 이해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방해 행위가 있습니까? 방해 행위를 중점적으로 좀 보도록 하세요. 그 방해 행위 중에 3번에 보시면 진입을 방해한다. 그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밑에 있는 설치 방법은 양념처럼 보시고 실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입니까? 요즘 엄청나게 깔끔하게 잘 해놨죠. 중공 보러 가면 막, 야, 이런 전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가서 뚝딱, 진짜 멋진데요. 그죠? 일단 단점은 벗겨지죠. 그리고 이 블록으로 된 데를 어떻게 합니까? 블록도 칠해! 이러면, 블록 칠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가 보면 다 벗겨져가지고. 감리 욕을 하더라고. 우리 거 아닌데.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간격가구.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금 나아졌어요. 답에. 여러 동이 소방할 수 있는 형태인데 앞쪽에 있는 우리 필기 제가 방금 전에 해드린 빨간색으로 부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세요. 그 다음 넘어가고 답안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틀을 꼭 가져가세요. 장단점은 항상 있거든요. 요거 한번 체크합시다. 3번에 일단 이 문제를 낸 취지는 좀 잘못됐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그 소방공무원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있죠. 그분이 화재 조사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화재를 조사를 하는데 권한에 대해서 누가 가지고 있냐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소방 전문가가 갖고 있느냐, 경찰이 맞느냐. 지금 법은 어떻게 시행되어 있냐면 소방이 주도는 하나 방해는 못하게, 그리고 이게 수사에 관련돼 있으면 아예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법안을 냈죠. 법안을 냈는데 소방이 무조건 주도적으로 가져갈 줄 알았었는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현재는 이제 법률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법이 제정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원래 기본법에 있던 소방기본법에 있던 사항이 날아가고요. 화재 조사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제정. 법이 제정되면 이 법을 실행하고 실시하기 위한 시행령과 규칙이 생기는데 아직까지는 안 만들어졌어요. 법은 누가 세웁니까? 그럼 국회의원. 그죠? 시행령과 뭐 규칙 부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행안부령으로. 그죠? 예. 요즘 대통령령으로 그리고 행안부령으로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만 지금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지만 어떤 내용이가 골자인지는 알고 계시라고요. 화재는 크게 두 가지 조사합니다. 화재에 관련되어 있는 원인 조사와 피해 조사로 구분해요. 자, 원인 조사가 있고 아래쪽에 보니까 화재 피해 조사가 있습니다. 종류를 한번 구분하죠. 우리 법규에서는 구분해서 좀 더 잘 정리해놨으니까 우리 법규책 한번 보고 올게요. 이렇게. 우리 법은 좀 더 많이 복잡한 식으로 올려놨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더 좀 특이한 게 기본법 사항도 있고 화재 조사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이 또 있어요. 그 규정에 또 있는 형태인데 조금씩 같은 개념을 조금씩 다르게 적어놓은 거지. 이것도 복잡해.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여기 보이죠?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 이 보고 규정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구분한 거예요. 딱 좀 특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은 예죠. 지금 나와 있는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에는 사상자의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상의 발생 원인.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 내가 들었어. 큰 구찌는 요거 두 가지거든요. 사망자, 부상자가 어떠냐. 그런데 조사 규정에는 사상 정보와 사상 발생 원인을 그 죽은 사람도 있고 화상 입은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적게 나와 있다. 그 외에는 앞쪽과 같이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두 포인트는 놓치지 말고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무창칭입니다. 무창칭은 메모 하나 하세요. 2011년도 업무 지침이 내려옵니다. 무창칭은 이렇게 해라. 유리를 이렇게 하고 무창칭에 대해서 이렇게 써라. 그 업무 지침이 불과 얼마 전에 또 시험에 또 나왔어요. 이제 그만 나와도 될 건데 무창칭은 뭡니까? 라면 우리가 이제 고위험 상태를 만들어 봅시다. 그죠? 같은 건축물인데 고위험군으로 위험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얘를 이 용도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해 놓을게요. 나 독서실 하나 하고 싶어요. 독서실 해. 독서실을 진짜 위험하게 만들어 봅시다. 어떤 식으로? 이 독서실을 지하에 보내는 거야. 지하층. 또 어떻게? 이 독서실을 무창층으로 보내는 거야. 되겠습니까? 이 독서실을 11층 이상 고층으로 보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원래 이 독서실이 갖고 있던 위험보다 몇 배는 더 위험해지는 거지. 이해해 놓으세요. 왜 위험해질까요? 이렇게 고민하고. 왜 심층의 위험성과 심층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 위험성, 고층에 대한 위험성 고민해 놓으라는 거지. 정리하세요. 그럼 이 무창층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창문은 있으되 창문이 없는 건축물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하하고 같이 별 차이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자는 거지.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에 창문이 하나 있어. 이 창문이 50cm의 내접은 보고 바닥에서 1.2m 밖에 안 되고 창살 같은 거 설치 안 돼 있으나 빈터로 향할 뿐이지 뭐 좋은 게 없어. 이 형태면 무창층으로 보겠다는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우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무창층일 때는요. 소화 설비가 훨씬 더 강화가 됩니다. 이해하세요? 기존보다 훨씬 더 어떻게 강화가 될 거예요. 소화 설비가. 이해하세요? 그렇게 되겠네, 당연히. 많이 죽겠는데 생각해야지. 넘어갑시다. 특별조사. 특별조사는 법적으로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법을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만 좀 이해합시다. 우리 법은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을까요? 법은 우리 사분법이라 해서 크게 네 가지 형태만 먼저 접근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기본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설치 유지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시설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형태가 공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공사업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있죠. 이렇게 이해합시다.
기본법은 도대체 왜? 기본법은 국민이 다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우리 헌법과 같은 개념이지. 국민이, 대다수가 국민의 안전과 평화와 화재 예방을 위해서 야, 다 이렇게 다 지키는 게 맞아 하는 거. 되겠습니까? 시설법의 핵심은 뭡니까? 설비에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이 설비를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어떻게 검사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설비. 공사업은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공사, 그리고 감리, 그리고 방염. 이 네 가지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안으로 전형되어 있어요. 나머지 모든 것은 위험물 관련, 위험물이 제일 많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비는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소방대상물이라는 걸 비교해 봅시다. 자, 소방대상물이라는 게 있어. 소방대상물은 수업 때 얘기했었죠. 뭐가 있습니까? 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이 있겠죠. 또 뭐 선박 있겠지. 선박에 메어둔 선배면 돼요. 메어둔. 또 뭐 선박 건조 구조물, 인공 구조물, 산림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소방시설은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적용됩니까? 특정 지어지면 대상이 돼요. 특정 소방대상물. 이해하세요? 특정 소방대상물은 대통령이 야, 대상물 중에 소방시설을 꼭 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규모, 용도, 수용 인원 기준으로 해서 소방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소방대상물을 얘기해요. 이해하세요? 두 개가. 그래서 이게 소방대상물입니다는 대다수의 인원이 알았으면 좋겠고, 소방시설은 이 대상물에 들어갑니다 하면 시설법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큰 두 구찌를 이해하세요. 이해됩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산림은 소방대상물이지만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니에요. 산에 뭐 감지기 설치되어 있던가요? 나 지리산 가다 아무것도 안 적혀있던데. 지리산에 돌 놔둬놓고, 지리산 모릅니까? 이래 드라마를 안 봐서 소방기술사가 되겠나? 드라마를 보십시오. 전지현이 나오더라고. 나뭇가지 이렇게 꽂아놓더라고. 감지기가 없는 거야. 구조인원은 여기서 찾아라 뭐 이런 거지. 찾으세요 이거. 산림은 소방대상물이나 특정 소방대상물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시설법에서 규모, 용도, 수용인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넣어라. 정해져 있는 거. 그렇죠?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사를 하죠. 특별조사. 왜? 시설이 잘 되어졌는지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특별조사는 25점짜리가 먼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대상이 왜 대상이 언제 하느냐, 그리고 연기할 수 있으면 왜 연기하는지 해당 법대 가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6번에 옆에다 하나 적읍시다. 어떤 개념만 적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두 개의 소방대상물인데, 두 개의 특정 소방대상물인데 하나로 볼 수 있는 조건과 한 개인데 두 개로 볼 수 있는 조건과 지하에 있는데 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조건, 다양한 게 있겠죠. 어떤 관점으로만 이해할까? 옆에다 크게 적고 확대 관점이에요. 연소에 대한 확대 관점으로 두 개를 하나로 볼 수도 있게 만들어야 돼요. 우린 전에 한번 얘기했다 그죠? 여기가 부산 서면쯤인데 성형외과를 하나 만들었어. 성형외과 하나 샀지. 눈을 엄청 많이 고쳤어. 눈도 고치고 막 코도 고치고 막 다 고쳐가지고. 본인이 고쳐진 건 아니신데 크게 웃으시면 너무 사업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옆에 하나 더 줬자 씨. 땅도 사고 막 이렇게. 이 환자 옆에 지금 모르잖아요. 여기 구름다리라고 얘기하지. 하나 올리자. 그래서 올리고 있는데 허가를 받으려고 딱 보니까 야, 이게 80년도 65년도에 지어졌다 합시다. 65년. 그 얘가 21년에 짓고 싶은 거야. 그래도만 구청 담당자가 이거 있어. 그러면 이거 성령 1 건물을 2 건물 시기에 맞춰가지고 소방시설 다 뜯어 고쳐. 그때 황당하잖아요.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지 않는 이상은 층고도 안 나오고 다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게 왜 있는데 왜 바꿔야 돼? 야, 임마, 여기 불나면 옮겨가잖아, 쉽게. 다 타잖아, 쉽게. 아, 그렇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 이렇게 하면 된대요. 외우세요. 여러분이 건물 2개를 짓겠다 생각하시고, 건물을, 처음 지어진 건물이 현행 건물처럼 법을 안 따라도 된다면 그 이유가 뭔지 체크하세요. 보이죠? 만약에 내화 구조가 아니다. 이 다리가 내화 구조가 아니에요. 예. 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목재로 지어졌대. 그럼 다 타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 어떻게 내화 구조로 지어졌긴 했는데 벽이 없고 벽이 있는 데 따라서 두 건물을 별개로 보느냐 한 건물로 보느냐 정리할 거라고. 그걸 외우세요. 예상 문제입니다. 박대 관점. 자, 7번 갑시다. 허가 동의가 변경됐기 때문에 하나 외우랬죠. 건축물의 허가 동의는 왜 받을까요? 이해할게요. 그렇죠? 네. 야, 내가 이제 건물을 성형외과 마신에 다른 걸 짓는 거야. 하나 집을 짓고 싶어, 이 집을. 이 건물을. 공동주택 대상이 별로 아닐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연면적이 커. 연면적이 600짜리를 돈 많이 벌었거든요. 지었어. 딱 지었는데 구청에 허가를 내보니까 구청에다 넣었어. 이렇게 내가 이제 건축 요청자죠. 구청에 허가 요청을 했어. 이거 지어도 되겠어요? 아무데나 지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구청이 규모가 크네? 잠깐만. 소방사 좀 물어보고. 이게 허가 동의예요. 보입니까? 건축 허가 동의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한 도면들 다 표현해요. 우리가 단면, 평면, 설치 계획표 다 그 서류도 중요해. 제출해요. 소방서에서 보고 안 되겠는데 설비에 빠졌어. 안 되겠습니다. 안 된다잖아 쉽게 이러면서 이걸 하는 거지. 그래서 보완을 4일 이내 해줘야 돼요. 4일 이내. 보완을 요청합니다. 보완을. 나는 잘못했구나 이렇게. 별 문제가 없네요. 괜찮습니다. 5일 이내 해줘요. 5일 이내. 규모가 커. 그럼 10일 이내로 하죠. 이 규모가 크다는 말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너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대상 있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대상. 그건 10일간 봐줘요. 검토하고. 근데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구청에 전화가 왔는 거라. 이말 사기꾼이던데요. 그러면서. 사기꾼이면 허가가 끝날부터 7일 이내에 전달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취소. 7일 체크하세요. 개념 이해됩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규모일 때 허가를 동의를 받을까요? 보는 거지. 개정된 사항만 봅시다. 나머지는 층수, 연면적, 차고 주차장, 그리고 용도에서 빨간 줄 쳐져 있는 부분들 중점적으로 보세요. 지금 최근에 좀 뜨고 있는 조산원, 산후조리원, 그리고 발전시설 중에서 전기 저장 시설에 동그라미 치세요. 시설에 동그라미 치세요. 시설. 전기 저장 장치가 아니고 시설이에요. 나머지는 병원, 기타 등등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것들은 몇 가지만 체크하시고 넘어갑시다. 앞에 설명했다 그죠? 특별 소방 대상물에 소방시설은 어떤 식으로 넣습니까? 체크만 되죠. 8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은 어떻게 소방시설을 적용합니까? 수용 인원별로도 하잖아. 수용 인원. 저게 좀 특이해요. 소방만 가지고 있는. 건축은 저런 식으로 안 짭니다. 건축은 무조건 바닥 면적, 연면적, 용도 이런 식인데 소방은 제실자 사람이 몇 명으로 머무르냐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적용하거나 안 하거나 해요. 수용 인원입니다. 암기하기 편하죠. 첫 번째는 숙박입니다. 숙박시설, 모텔이에요. 침대 있어 없어? 온돌방입니다. 온돌방 같은 거 봅시다. 침대가 없어. 거기에 종사자 수 있죠. 종업원 수. 그리고 그 바닥 면적에 나누기 3을 하면 돼요. 3. 그래서 제가 궁금했지. 3은 뭘까? 3은. 3은 뭡니까? 왜 3이야? 왜 3일 것 같아요? 에? 한 사람이 3입니까? 한 사람이 3제곱미터나 씁니까? 지금 고시원 안 가봤구나. 큰일 나겠네. 고시원은 들어가자마자 누워가지고, 그죠? 자면 끝이지. 한 평도 안 되지. 이거 보니까 농담입니다만 2인용 침대 사이즈가 3제곱미터면 되더라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라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요 3이 그 정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숙박 외의 거 정리하고 조금 주의할 점은 이런 거죠. 0.45 엉덩이 넓이 됐습니다. 긴 의자이면 엉덩이 넓이 사이즈가 한 사람 맞는 거다. 그리고 수용인원별 소방시설이에요. 아우 답을 잘 정리하셔서 깔끔하게 됐네요. 그 다음에 제 과거에 답 쓰신 이번에 답 쓰신 분이네요. 답 잘 썼습니다. 그죠? 보고 요거 좀 추가가 잘 돼 있으니까 체크하세요. 면적 산성 시 제외 장소 디테일 있게 꼼꼼하게 잘 외우셨더라고요. 보세요. NFPA도 비교해 놓았고요. 그리고 과거에 그 다음에 내진 설계 분리음 나올 시기니까 체크합시다. 분리는 이건 뭐 내진 설계 가서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내진 분리음 그림으로 좀 더 편하게 돼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그리고 가지 배관 고정 장치 헤드 스프링쿨러에서 주 배관 우리가 횡주관이나 아니면 교차 배관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내진 횡방향이나 종방향 버팀대로 가고, 가지 배관은 고정, 그죠? 결국은 힘을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배관이 짜여진다, 그죠? 네. 그럼 끝에다 이렇게 묶어두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천장에다가. 끝이 덜렁덜렁 안 걸려야 되지.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고정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 나와 있고요. 성능 위주 설계 대상 별표 치고, 이건 그냥 바뀌면 무조건 나오죠. 지금 체크된 거 확인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주의합시다. 주의하세요. 꼼꼼하게 주의하세요. 아파트 아니고 아파트 등. 아파트 아니에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기준이 똑같은데. 자, 그리고 아파트 등을 제외한 거예요. 아파트 등 제외한 겁니다. 좀 빠졌어요. 요건 기존 거. 추가된 거. 추가. 10점짜리예요. 그런데 이걸 또 10점 냅니까? 아니죠. 성능위주 설계 25점 나올 거니까 요거부터 출발하세요. 25점짜리 나올 거니까 준비하고 또 갖고 갑시다. 그 다음에 특례 몇 번 얘기한다, 그죠? 특례는 2번 꼼꼼하게 배우면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6가지네요. 6가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소화기, 그죠? 예. 저는 이제, 그죠? 원래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공경하는, 어르신을 공경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속, 그리고 공경, 그죠? 예. 깊이죠. 이렇게 외웠어요. 누군가를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 원래 속공격 깊이거든요. 마음속으로 이제 공격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랬었는데 지가 추가가 됐어. 지속 공격 깊이에요. 사람들 안 하려거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강화를 시켜야 되는 거야. 강화를. 그죠? 네. 요거는 1차적으로 변경 없이 했고, 밑에 3번 중요하댔죠? 노유자에서 한번 정리합시다. 자, 노유자. 이렇게 한번. 노간자단 이렇게 열었어. 홍콩 배우를 간자단. 죄송합니다. 으슥한 자석 기억납니까? 으슥한 자석. 응? 으슥하면 강화시키는 거지. 으슥한 자석이에요. 이걸 잘 적어야 되는데. 으슥한 자석. 이렇게 막 자석, 사투리로. 이 도대체 어떤 설명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이런 게 아니겠죠. 으스간자, 으스간자, 속. 배우세요. 넘어갑시다. 지금 파일을 다시 단톡방에 올릴 건데, 지금 나와 있는
위기상황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다중이용 시설에 들어가는 건데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법에 들어와 있어요. 요 내용들 맨 요 파일의 뒤쪽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올리고 그 원본 법규를 보면서 이해하십시오. 넘어가고 내진에서 25점짜리는 이제 준비 중입니다. 지진 하중 앵커볼트 구조 안전성 나와 있는 법 그대로 정리가 줄쳐보고 요약을 다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감리가 강세긴 해요. 그냥 이제 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묻죠. 감리 처벌 기준까지. 그 다음에 이제 소방안전관리자도 곧 나와요. 잘 감리하고 잘 감독하고 유지관리 잘했으면 되는 문제 한 점이니까 천안 주차장부터 해서 안전관리자에 대한 책임 유지부터 해서 잘 언급됐네요. 보시고 그죠? 예. 그리고 공동 보조 나와 있네요. 4번의 분리도급은 25점 나왔던 문제지만 한 번 더 나오고 유사한 건 PM, QM 다 나옵니다. PM과 CM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요 끝에 요 파일 끝에 이렇게 법을 넣어서 단톡방에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세요. 보면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시설은 뭐냐 해서 다중시설 넣고 거기 다중용 건물은 뭐냐 그 법도 넣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타고 들어갈 수 있게 다 넣었으니까 요약되어 있는 법 기준으로 볼 때 어떤 게 어떤 건지를 확인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얘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12시네요. 그죠? 네. 풀이는 이제 이쯤 마무리하고 네. 오늘은 소방전기편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